신스부리입니다. 유니즘과 위성의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 지난번엔 맥놀이를 다소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번 영상은 좀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영상 편집을 끝내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 원리를 설명했던 내용은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었겠지만 다행히도 그걸 실제로 사용한 데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고 그대로 따라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들려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니진에서 위상을 조정함으로써 노릴 수 있는 이점은 소리의 성질에 무작위성을 더해주는 것이나 아니면은 텍스처를 강조해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 말미에서 위상이 모두 정렬되어 있는 점에 대해 언급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유니즘 보이스마다 위상을 일일이 만져주어야 할까요? 그런 번거로움은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노브로 모든 설정은 끝납니다. 먼저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보죠. 이번 예시는 딱히 유니즘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뒤에 이어질 모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폭발음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몇 번 연주해 볼 텐데 다른 점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청감상으로는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이 폭발음은 노이즈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노이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럼의 노이즈가 사실은 샘플러로 동작한다는 점을 기억하십니까? 이 위상은 사실 샘플의 시작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샘플을 처음부터 재생할지 중간에서부터 재생할지 같은 점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랜드 노브는 무작위 위상, 즉 노이즈에서는 샘플의 시작점을 얼마나 무작위로 설정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걸 100%로 돌리면 완전히 시작점이 무작위로 결정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샘플은 항상 고정된 지점에서 샘플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투리아의 피그먼츠로 보여드리자면 이 스타트 노브가 세럼에서 위상을 돌리는 것과 같고 위상을 돌리면 샘플의 시작 지점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랜드 노브를 거는 모습이 세럼에서는 랜드 노브를 돌리는 것과 같은 모양을 되죠. 지금 이 랜드 모듈레이션을 끝까지 올렸더니 이 전체 범위에 대해서 무작위로 시작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럼으로 치면 랜드 노브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방금 폭발음을 연주했을 때는 랜드 노브가 100%였습니다. 따라서 샘플의 시작 지점이 완전히 무작위로 지정되는 상태였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궁금해 하실 테니 일단 이 소리를 난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현실에서 폭발음을 난무하거나 드럼을 난타한다고 해서 이런 글리치 같은 사운드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똑같은 소리를 연주해도 똑같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위상의 시작점을 완전히 무작위로 돌려서 연주할 때마다 소리를 미묘하게 바꿔주면 이런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주해볼게요. 현실에서 드럼 소리나 폭발음이 난무한다면 오히려 이런 소리에 더 가까울 겁니다. 샘플 라이브러리에선 이런 이유와 함께 더 사람 같은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같은 소리를 여러 번 녹음해서 순차적으로 재생합니다. 그걸 라운드 로빈이라고 합니다. 신디사이저에서는 위상을 무작위로 설정해서 라운드 로빈의 특성을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번 맥놀이 내용 아직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는 많은 유니진의 위상이 정렬되어 있고 적은 음정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플랭저와 비슷한 소리의 텍스처를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소리는 팻한 소리가 서브로 받쳐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서브로 받쳐주는 소리는 좀 뒤로 빠져 조금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방금 들었던 소리처럼 어택이 너무 강조되면 보조적인 사운드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시를 들어보시죠. 어떻습니까? 뒤에 깔려야 하는 소리치고는 너무 톡톡 쏘는 것 같죠? 플랭저 비슷하게 강조되는 그 텍스처가 이번 예시에선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땐 간단하게 모든 유니즘 보이스의 위상을 무작위로 뒤틀어서 어택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해설하지 않았지만 이 매크로 노브를 통해 여기 두 오실레이터의 랜드 노브를 동시에 돌려보겠습니다. 랜드 노브가 돌아가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들어보세요. 여기에 디튠을 조금 더 줘서
소리를 빽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능사는 아니에요. 멜로디를 이끌어하는 리드 사운드의 경우는 노트마다 음정이 뚜렷하게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리드 사운드 방금 전처럼 위상을 틀어버리면 어택이 죽어버리면서 흐리멍텅해지겠죠.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리드 사운드가 뭔가 흐리멍텅하게 들립니다. 좀 힘이 빠지죠? 존재감이 명료해하는 사운드라면 오히려 위상을 정렬시켜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 랜드 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어택을 살려보겠습니다. 훨씬 살아나죠? 이 랜드 노브를 가장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는 모든 노트마다 어택의 볼륨이 들쭉날쭉한 듯이 좀 흐리멍텅하게 들리는 반면에 랜드 노브를 오히려 가장 왼쪽으로 돌려서 위상을 정렬시키면 어택이 명료해지면서 리드 사운드가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듭니다. 이제 위상을 흐트러뜨려야 할 때와 정렬시켜야 할 때를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럼만의 독특한 기능을 알아볼 때입니다. 위상을 가장 오른쪽으로 돌리면 마지막에 연주했던 위상을 기억하는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맴이라고 뜨는데 매뉴얼에 그런 명칭은 딱히 없지만 저는 메모리 모드라고 부릅니다. 용도부터 들어보죠. 위상이 정렬되어 있고 피치의 차이가 적은 소리를 연주할 때마다 소리의 특정한 텍스처가 형성됩니다. 이건 이전에 맥놀이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런 텍스처는 제가 키를 누를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재생되죠. 그런데 만약 메모리 모드를 사용하면 텍스처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전의 위상을 기억해서 텍스처가 이어집니다. 지금 메모리 모드를 설정하고 키를 눌렀다 뗐다 반복해 볼게요. 이제 다시 메모리 모드를 해제하고 들어보죠. 다시 메모리 모드로 들어보죠.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 메모리 모드는 특히 아르페지오나 노트가 빠르게 반복되는 연주를 할 때 독특한 연출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니진에 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쳐도 좋아 보입니다. 얼마 전의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위상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니진 설명인 줄 알았던 이번 영상조차도 사실 위상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만큼 신디사이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위상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신디사이징을 할 때는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부분이 바로 위상입니다만 머릿속에 위상에 관한 내용을 일단 우겨 넣어두시면 자기도 모르게 위상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나면 손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손이 알아서 위상을 돌리고 알아서 모듈레이션 걸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한 것이 위상이고, 이 영상을 올린 날짜를 기점으로 아직까지도 위상을 신디사이징에 응용한 온라인 강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답답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해설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렸던 예시가 존이해졌기를 바랍니다. 신스부리였습니다.